예, 야권 내 강경파 인사들이 박 대통령 하야 요구 대일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세로 전국 주도권 잡기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이 야당에 떠나간 봄날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좀 심한 얘기를 했습니까? 봄날이 간다. 이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늘 생각하는 분입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최고위원이죠.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유 의원님이 봄날은 간다 이 노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 노래 부른 걸 갖고 왜 최고위를 휘하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얘기를 다른 데서도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고 네. 부를 수 있는 노래였는데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했는데 예.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죠. 그 노래에 보면은 알량한 당신의 맹세, 그러니까 왜 지키지 않느냐.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는데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그 제가 이 시간을 길게 한번 잡을 테니까 한번 이 봄날은 난다, 봄날은 간다 반주를 제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아유. 한번 이 방송에서 한번 예전에 한번 들려주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지금 박 대통령 하야 얘기 이게 이제 계속 하야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그 퍼센트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불과 일주 전만 하더라도 50% 약간 못 미쳤는데 이제는 6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야당도 점점 더 이게 가세를 하게 되고 심지어 내일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야3당이 당력을 총 집중을 해서 광화문에 모이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은 제3자 입장에서 물론 저는 보수 능객입니다만은 저도 일정 부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오는 입장에서도 이 과연 이런 식으로 이 우리나라 질서가 완전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어느 선까지 하실 겁니까? 일단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하야 요구를 하고요. 지금 예. 2주 내내 지지율이 5%대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마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아니고 탄핵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국면에서 민심을 바로 읽으신다면 하야를 결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탄핵까지 가기 전에 정치적 결단을 퇴진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게 헌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 책에 이제 헌법 조항을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헌법책이 그렇게 얇은 책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헌법과 국회관계법인데요. 예.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박근혜 최순실 왕국으로 추락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최태민, 최순실 일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이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짓밟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책 들고 오시지 마시고 나한테 헌법 1조 한번 읽어주세요 하면 내가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바로 이렇게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헌법이 짓밟힌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 절망감을 표현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123명 그 중에서 47분이 이제 퇴진을 촉구한다. 이 퇴진 촉구는 하야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야면 이제 사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진 사퇴를 말씀하는 그러면 60일 안에 이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시에 4월 26일에 하야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2개월 이후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이제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그 위기 때 IMF도 극복을 하고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2달 같으면 이른바 이 차기 주자들이 정책을 제대로 그 국민들이 이해할 시간으로도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급작스러운 하야보다는 뭐 질서 있는 하야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야 시기를 좀 정해놓고 그런 정치적 결단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게 되면 그 과도 내각이 이제 그 추진이 되는 거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음에 그 선거 국면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저는 수습이 잘 된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저는 이미 국민들에게 탄핵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하야를 먼저 국민들이 외치고 있고, 이제 국회의원에게 왜 탄핵 안 하냐 이런 끊임없는 지금 질책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이걸 다 내려놓아라.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 얘기를 했고, 추미애 대표가 네. 이 두 분 다 법률가예요. 이 두 분 다 변호사고 두 분 다 법률가인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라고. 근데 이렇습니다. 이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그 국무총리에게 위임을 한다든가 할 수는 아마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이 견해고, 또 행정수반으로서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중에서도, 근데 군 통수권 같은 경우는 그걸 국무총리에게 위임한다는 것이 좀 안 된다, 이런 소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런 비법률적인 주장을 하느냐, 또 이렇게 역공을 하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이것도 헌법 그래서 71조에 나와 그걸 두고 있습니다. 예.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예.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예.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원로 헌법학자 허영 학자께서 예, 허영 교수님 지금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역대 그 대통령 중에 그야말로 전대미문에 이렇게 사고를 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전방위로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 헌법에 의해서도 정말 정치적인 결단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정치적인 합의가 되어진다면은 이 헌법 조항에 의해서 사고로 간주를 하고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것이 위헌이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이 헌법 조항에 의해서 또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대통령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허영 교수님 제자예요. 네. 예, 그런데 네. 뭐 허영 교수님은 베를린 대학교에서 그 독일 헌법을 오래 가르치신 또 독일법에도 대단한 조예를 갖고 계시고 훔볼트 상도 받으신 분이니까 문제가 또 저하고 보는 견해는 뭐 한 차원이 다른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컨대 국군 통수권이라든가 또 이건 또 모르겠습니다. 그 외교권 같은 것을요 다 위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유곤이 사곤이 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아직까지 판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고 같으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11.6 때 유고된 경우 네.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알겠는데,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령 대통령이 지지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걸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견해인데, 이 허영 교수님 생각이 그렇다면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거기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대통령이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고라면, 제가 뭐 물타기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다 다릅니다만은 뭐 9% 된 대통령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5.7%까지도 가기도 했고, 또 김영삼 대통령은 6%까지 가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다 그때 유고라고 봐야 됩니다. 다 사고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대통령 권한을 다 넘겨줘야만 합니까?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그 본질은 기본적으로 예. 전대미문의 부패 권력이고, 권력의 부패고, 그리고 헌법을 위배한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한 범죄 행위에 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당군 이래 이런 사고를 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당군들의 합의하고 대통령이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야 합의해서 70년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의 결단,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단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민심입니다. 예. 민심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엄청난 이제 촛불 집회가 열릴 텐데 바로 지난주에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뭐 한 20만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인파가 오고 가고 했는데요. 우선 그 민심은 바로 저는 헌법에 이 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그 민심이 뭐냐? 이러면 헌법 정신을 제가 또 가져왔어요. 뭐냐면 전문에 보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이제 단락이 있잖아요. 우리 그 전문에 있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민심은 불의에 항거해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너무나 부패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항거한 민심이고 이것은 바로 헌법 정신에 입각한 항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탄핵된 겁니다. 지지율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전문에 있는 그리고 노무현 헌법 대통령 부합한다. 탄핵은 사실은 민심을 거스르는 탄핵이었고 지금의 알겠습니다. 탄핵 요구는 민심을 따라라. 왜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이제 그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굉장히 절정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민심을 담아내는 그런 정말 이 진정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깼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쪽에서도 헌법 질서 안에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왜 탄핵이라는 절차는 하지 않으면서 왜 하야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시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장에 나가서 기자가 이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었거든요.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야냐 거국 내각이냐 어느 쪽? 거국 내각이요. 그건 하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각을 한다해도 당신이 다 내놓지는 않아도 할 거야. 어떻게 하든 간에 국민으로 의해서 선택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상황식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그대로 하는 게 안 나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거국 내각은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야 쪽 대통령으로서 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물러나야죠. 아버지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똑같이 해야지.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막상 하야해버리면은 나라 지금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하야냐 탄핵이냐 또 혹은 거국 내각이냐 이런 걸 물어보면 이 젊은 층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하야 쪽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간혹 뭐 거국 내각하고 대통령이 좀 추스려야지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이 국난은 많던 것 같은데 지금 야권은 지금 단일 대우로 거의 다 뭉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야를 주장하는 분이 처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뿐이었는데 이 지금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세를 했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하야입니까? 아니면 그 탄핵입니까? 아니면 과연 거국 내각으로 모든 권한을 이양하면 오케이 뭐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는 문재인 대표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당이 아니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상당 부분이 지금 이제 자진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진 사퇴는 하야를 말씀하는 거죠. 하야를 안 하신다면 그러면 우선은 이제 질서 있는 하야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탄핵 절차에 이거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지도부에서 분명하게 탄핵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탄핵 사안으로 보고 이미 탄핵됐다 이렇게 보는 그런 본질적인 입장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가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탄핵이 되는데 아니 그것아 여당 의원을 설득을 해야죠. 비박도 있고 한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비박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내일 지나면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탄핵 절차에 만약에 착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민심을 따르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직 그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절차를 착수를 해서 3분의 2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거국 내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제3 그 방안을 가지고 이 대화는 하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 야당이나 뭐 다른 우리 당이나 아니면 다른 야당도 예.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는 탄핵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몸통이고 지금 이제 뭐 최순실한테 다 넘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또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라든지 대통령 지시를 다 받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에서 일일이 지시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이제 그 수계 아닙니까? 수계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지나칩니까? 예, 그건 왜냐하면 이제 조직을 두고 두목, 얘기하는 얘기고. 부두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박 전 아무리 위원장께서. 하지만 우리 좀 정치적으로는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총책임을 져야만 한다. 예,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부두목이 뭐 그때 계속해서 부정했던 부두목 이렇게 하는데 최경환 뭐 아닌 그 부총리 아니냐 전 부총리 예.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친박 실세들도 정말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새 안 보이세요. 예, 저도 이정현 그런 얘기를 대표 많이 다 합니다. 뒤에 숨어서 예. 어디에 가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친박도 책임을 져야만 하고 네. 이 최순실을 그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만 한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하지만 그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처럼 수괴 두목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좀. 예, 뭐 저기 단어는 고치겠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 시진자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예. 알아들으니까. 혼정 질서를 예. 파괴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런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예, 추미애 대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추미애 대표께서는 이제 뭐 그 고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시고 있다고 보고요. 때문에 헌법적 그 질서인 그렇죠. 탄핵으로 못 나갔다. 아직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또 당 차원에서 뭐 현안질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별도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진행시키려고 국회 내에서의 또 활동을 진행시키려고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갔는데요. 이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고 문자 그대로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내가 권한을 다 이양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임기를 마칠 때까지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실질적으로 제2선 후퇴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정을 해서 권한을 모두 국무총리 대행에게 권한 대행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질서 있는 하야라고 하는 의미에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거명하고 이러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단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야말로 정치력이나 행정력이나 국민과의 그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 지도자가 더 이상 이 그야말로 측근, 뭐 비선 실세, 그다음에 문고리 권력 이런 것에 의해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지도자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학습한 바라고 또 생각합니다. 비선이 사라지고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민주정부 이제 그걸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조직을 또 존중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단답형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우리 유승희 의원 나와서 내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본인의 이념이 그 제가 지금 묻는 질문 중에 그 드리는 질문 중에 어느 곳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보수주의자 아니면 진보주의자 아니면 미국의 민주당 같은 자유주의자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진보주의자라고 봅니다. 노무현 사회민주주의자입니까? 사회민주주의자라고 하신다면 그 의미가 이런 북부 유럽이라든지 그렇죠. 독일식 그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유주의적
그 사회민주주의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음 기회에 모셔서 우리 유승희 의원이 이념과 정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었습니다.